혹시 홍삼을 먹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정관장인가요? 그렇다면 정관장의 비밀을 알고 있나요? 조선 총독부 정부에서 관리하는 포장제품, 그 유래를 아시나요? 1922년 전후 조선 총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한인 홍삼 장수들의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미주의 한인 홍삼 장수 중 한인들이 독립위원금을 모으고 독립공채를 사서 임시정부에 보내는 독립자금이 급증하게 됩니다. 1940년 급기야 조선 총독부는 홍삼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홍삼에 감시딱지 정관장을 붙이게 됩니다. 정관장을 홍삼에 붙이기 시작한 1940년 이후로는 한인 홍삼 장수들이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 1940년 이후로는 독립운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관장은 홍삼에부터 독립운동을 방해한 1급 반민족 반국가 친일구역 식민잔재입니다. 고로 정관장은 우리 민족 말살을 기원하는 저주의 부적입니다. 여러분은 정관장 부적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정관장의 죄를 묻기 위해서 자, 오늘 문성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홍삼 독립운동본부 예. 네, 본부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홍삼 독립운동본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나라는 독립이 됐는데 광복이 됐는데 홍삼은 지금도 그 일제 시대 강점기 때 그 홍삼 그대로입니다. 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삼도 광복이 돼야겠다. 홍삼도 독립이 돼야겠다. 홍삼에 있어서 친일청산을 해야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네. 만든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홍삼 독립운동본부 네, 문성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자 오늘도 우리가 정관장의 이제 그 죄를 묻는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방송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 5번째입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이 정관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관장 불매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관장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관장의 브랜드를 바꿔라 너희들. 이건 식민 잔재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아까 영상에서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관장이라는 거는 조선 총독부 정부가 관리하는 포장 제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게 맞습니다. 1940년에 40년. 예,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예. 그게 이제 옛날에 보면은 고려 인삼 수입 증지라는 그 딱지를 붙인 그 인삼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예. 말하자면 정관장이 그런 의미의 그렇습니다. 딱지인 거죠. 예. 예. 근데 이 브랜드를 아직까지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도 잘 몰라요. 그게 그 뜻인지. 예. 어떤 모르고 뜻인지. 있습니다. 예. 예,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또 정관장의 죄를 묻기 위해서 자, 산에는 쇠말뚝, 홍삼에는 정관장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쇠말뚝과 정관장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 일본 아이들이 예. 우리를 점령을 하고 나라를 빼앗아 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정기를 말살시키려고 기를 말살시키려고 한반도의 명당이라는 곳에 전부 다 저런 쇠말뚝을 박았답니다. 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그 근거가 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뭐 저렇게 해서 우리가 뭐 기가 꺾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게 일종의 이제 부적 같은 예, 그런 예. 의미인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기운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다. 이제 그 얘기는 많이 있었고 그게 또 정설인 거죠. 기운을 막기 예, 위해서 그렇습니다. 했던 건. 예. 그런데 예. 산에만 쇠말뚝을 박은 게 아니고 예. 홍삼에도 쇠말뚝이 박혀져 있습니다. 네. 그것을 뽑아내야지 홍삼의
광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홍삼에는 산에 있는 쇠말뚝은 눈에 보이니까 쉽게 뽑아낼 수가 있겠지만 네. 홍삼에 박힌 쇠말뚝인 정관장은 그렇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뽑을 수도 없습니다.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홍삼 독립운동본부에서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쇠말뚝을 뽑아내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만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장이 조선 총독부가 만든 용어다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거기 그 자료 화면을 보면은요, 예, 이게 그 조선 총독부가 만든 이게 지금 재판결문입니다. 네, 문성규 대표님 재판에서 이긴 조선- 판결문이에요. 문성규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대기업 정관장과 싸워서 이긴 판결문입니다. 맞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만든 용어와 동일한 단어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품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는 일본 식민 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요게 이제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 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들춰내고 널리 알리는 일은 정당한 일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정관장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를 일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이게 브랜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정관장을 만들고 있는 판매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한국인삼공사인 예, 그렇습니다. 거죠. 한국인삼공사, 네. KGC 인삼공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 근데 그 KGC 인삼공사는 이 정부 공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정부 공기업이 아니고 이 KGC 인삼공사는 사기업입니다. 이미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정부 지분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국민연금관리공단. 내가 확인해 보니까요. 예. 9점 몇 프로. 9점 몇 프로예요. 예, 예. 아무튼 정부 지분이 9점 몇 프로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KGC 인삼공사라는 곳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란 말이죠.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특산품인 고려홍삼의 대표라고 스스로 홍보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그렇게 알려진 이 단 한 개의 브랜드 이름은 정관장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이름이 1940년 일제가 우리를 상권을 강탈하고 네. 홍삼이 독립자금 원이 되고 있는 모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홍삼 매장이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홍삼에 붙인 감시 부역 딱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이 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홍삼 독립운동본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정관장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그 홍삼 장소로서 대한민국의 고려 홍삼 장소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역대 대통령들께서 외국 정상들한테 선물을 할 때는 빠뜨리지 않고 정관장을 하는 모습에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관장을 예. 뭐 선물로 많이 했네요. 예. 그 자료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1964년도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93년도 김영삼 대통령도 정관장 홍삼 선물을 했고, 예. 김대중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2019년에는 네,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들한테
정관장을 선물을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선물하는 모습에는 별로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보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내가 저런 홍삼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다음에는 홍삼 장소로서 대한민국 고려 홍삼 장소로서 자괴감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 홍삼 이름이, 우리 홍삼의 대표 이름이 유래가 일제가 우리 피를 빨기 위해서 만든 도구 이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널리 알려야겠다. 특히 제가 자괴감을 느꼈던 부분은 거기 자료 화면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법적인 홍삼 유통을 막기 위해 조선총독부 전매국은 모든 홍삼에 정관장이라는 빙표를 부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정관장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정관장 유래라고. 네네. 그런데 거기서 불법적인 홍삼 유통, 요게 우리 한인들이 사적으로 홍삼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것을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조선총독부는 합법적인 정당한 정부고 한인들이 홍삼 만드는 일은 부당한 불법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뒤에 가장 타격을 받게 된 부분은 독립자금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나 국내 중국, 만주, 싱가포르, 미국, 남미, 쿠바 할 것 없이 독립자금의 주 원이 홍삼이었었는데 이렇게 홍삼을 감시하게 되니까 독립자금 만들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부분은 독립자금 조달이었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홍삼 독립군들의 또 이제 활동 현황이 또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일제 때 그렇죠. 우리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도 이 홍삼 장수를 했던 그런 경력이 또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 이전부터 네. 그러니까 1800년도 1880년도 그러니까 1875년도에 운양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강화도에. 그렇게 이제 침략을 당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침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와가지고 무력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네, 그 말에 군비를 갖춰야만 되겠다 해서 조정해서 1880년도 이후로 몇 년간에 걸쳐서 홍삼 1만 5천 근을 중국에다 팔아가지고 군비를 마련합니다. 한 현재 돈으로 한 375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군비를 마련한 내용들이 보면은 무라다 총, 그다음에 청동포, 그다음에 라이플총, 천정, 브릿지 로딩 소총 4,000정, 카틀린 기관총 6문, 탄약 7,500개, 레밍턴 소총 3,000정, 그다음에 피바디 마르티니 소총 1,000정, 탄약 20만 개 이런 식으로 군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꾸준히 독립운동하고 이 홍삼 하고는 관계가 깊게 맺고 있었죠. 네. 1908년도에는 고종께서 우리 시청자들 되게 지루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해주세요. 여하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네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역사 책에도 안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말씀해 주시죠. 1908년도에는 고종께서 홍삼 만근을 중국에다 팔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1910년도에. 1910년도에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홍삼 장수하시는 우리 교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홍삼 판돈에서 좀돌이싼 뭘 이렇게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만듭니다. 그게 1910년 뭐 방사겸 박영순 지사, 1916년 한진교 지사, 1917년 김익주 지사, 1919년 이제 3.1운동이 일어나죠. 예,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홍삼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홍삼을 예. 팔아서 과거에 예. 독립운동가들이 홍삼 예. 팔아서 그 홍삼 판 돈으로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군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렇죠. 무기 사는 그런 돈으로 예, 예, 군비를 지원해주고 예, 이제 특히 했던. 임시정부에 네, 예, 독립자금을 조달하고요. 그렇죠. 네, 한때는 임시정부가 100%를 미주 쪽에서 오는 이 홍삼 판돈, 네. 미주 쪽에서 오는 그런 홍삼 판돈을 그 운영자금으로 100% 의존을 했던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37년도까지 1937년도까지 잘 이루어지다가 조선 총독부에서 1940년도에 이러면 안 되겠다.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막는 방법으로 도구로 홍삼에다가 딱지를 붙였는데 감시 딱지를 붙였는데 그 감시 딱지 이름이 정관장입니다. 네, 그렇죠. 예. 정부에서 조선 총독부라는 정부에서 관장하는 그 공장에서 만들고 포장한 제품이다. 홍삼이다, 예, 예. 제품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볼 적에 그리고 1940년 이 정관장이라는 감시 딱지가 생긴 뒤로 홍삼을 팔아서 독립자금을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 뒤로 역사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1940년 정관장 감시 딱지가 나타난 이후로 제대로 된 독립운동이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관장은 이런 면에서 볼 적에 정관장은 일제에 대한 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민족의 대반역자, 대역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관장이 요런 뭐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 일인데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정관장이라는 건 조선 총독부에서 그때 당시에 만든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 총독부에서 홍삼을 다 완전히 전매를 해버렸었던 거죠. 그렇죠. 이 정관장이라는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독립군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자체, 그러니까 독립자금 자체가 이제 돈줄이 차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정관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관장한테 배신감을 느꼈는데 어떤 부분에서 배신감을 느꼈냐면요. 대한민국 고려 홍삼의 몇천 년 된 역사를 일제 정관장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관장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그 정관장의 그 홍보지를 보면은요. 홍보를 하는 그 잡지를 보면은 정관장의 1899년 대한제국 삼정과의 역사까지 끌어들이고요. 그래서 120년의 나이로 그 얘기를 하고 실적으로는 194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이를 계산하더라도 한 80살밖에 안 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이어온 고려홍삼 1500년 역사까지 이 일제 정관장이 지금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대역 죄인은 사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비교가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바그너 음악을 들을 수가 없답니다. 바그너 음악? 예. 네, 바그너. 왜냐하면은요. 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네. 그 유대인들을 학살을 시키려고 이제 대형으로 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그 가스실로 보냈는데 네. 그때 네. 마지막 가스실 들어가기 직전에 그 틀어주는 그 음악이
바그너 음악이었답니다. 네, 자료 사진을 좀 보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요때 그렇죠. 요때 예. 바그너 음악을 예, 틀어줬다 이거죠. 예, 가스실 예. 들어가기 직전에.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그너 음악을 금기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절대 바그너 음악을 틀지를 않고 바그너 음악을 트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친일파처럼 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그 바그너 음악은 수용소로 들어가는 때 간접적으로 그냥 음악 좀 틀어줬다는 그런 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기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이제 와서 보면은 정관장은 바그너 음악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반역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방해까지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관장이 금기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저희 홍삼 독립운동본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홍삼 독립운동본부가 생기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알려야겠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바그너 음악이 그 정도밖에 부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기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독립운동을 방해한 이런 대역죄인 정관장을 왜 금기시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랭카드를 만들고 리플렛을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퍼뜨렸죠. 그래가지고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관심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 무관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큰 문제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 유대인 대학살을 주도한 아돌프 아이만 그 독일의 이 친구는 유대인 대학살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자, 결국 교수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이런 엄두도 나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을 그 나쁜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나. 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연구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무도 그 짓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돌프 아이만이 그런 큰 죄를 저질 수가 있었다. 자, 이런 결론을 학자들이 내렸답니다. 이렇게 무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에는 인종 학살을 가져오듯이 정관장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친일청산을 역행하게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한국인삼공사에서 문성규 대표님을 고소한 고소장이네요.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요 몇 년도의 일이었던 거죠?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한국인삼공사에서 지금 이제 그 광고물 막 현수막을 걸었던 거죠. 정관장은 친일 브랜드다. 그렇죠. 일제 정부가 만든 브랜드다라고 해서 그 정관장에 관련된 그런 광고물을 게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영업방해로 그렇죠. 대표님을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정관장이 졌어요. 대표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죠? 네. 명예훼손까지 고발을 했죠. 네. 아우,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하여튼 자, 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뭐 일화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검찰청에 그 계류가 돼 있을 이 사건이 검찰청에 있을 적에 거기 검찰청에 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조정위원장께서 정관장과 저를 화해를 시키려고 양쪽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관장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으면은 저쪽에서 고수취하를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화해 조정.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단 이런 제안을 받아준다면은 내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정위원장께서 그게 뭐냐고 그래요. 내가 시비를 걸지 않을 테니까 전제 조건으로 그러면 정관장 간판을 내리겠다라는 전제를 조건으로 제시를 해달라. 이것은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언제 내리겠다. 이거 홍삼에서 정관장이라는 세 글자를 지우겠다라는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역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노했었던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즉각 거절을 했죠. 합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제가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이게,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국가적인 공적인 국가의 공적인 기관에서 그러면 내 생각이 맞는지 정관장 생각이 맞는지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 2심, 3심 거쳐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이기신 거예요. 예. 예, 대법원까지. 뭐 경찰, 검찰에서는 제가 유죄 기소가 됐었습니다. 유죄로 기소가 됐는데 예. 예. 이제 1심, 2심, 3심은 이제 제가 재판에서는 다 무죄로 승소를 했죠. 네. 아유, 그리고 멋지네요. 특히 그 2017년 대법원 2017년 5월 11일 대법원 대법관들이 전원일치로 이렇게 무혐의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오늘처럼 이렇게 이 작가님하고 방송을 할 수가 있게 됐죠. 네. 자, 사실 이 홍삼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좋은 식품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홍삼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수삼이 있고 그다음에 백삼이 있고 이제 홍삼이 있는데 그거를 가공한 게 이제 어쨌든 홍삼인 거죠. 그렇죠. 6년 동안 찌고 말리고 해서 아닙니다. 6년간 그러니까 6년근 6년근 6년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게 홍삼이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 홍삼 제품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관장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홍삼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 드세요. 다만 정관장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뭐 정관장 대신에 정관장이 이 상표를 바꾸기 전에는 여러분들 뭐 정관장보다는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정관장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 사람이 만든 일본의 것인데 예. 일본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는 지구의 유일한 나라고 하여튼 대한민국이 못 돼야지 자기네들이 잘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인데 뭐 유일한 것까지는 아니고 미국도 그럴 거고 중국도 그럴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일본의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정관장인데 그 딱지가 붙은 선물을 받거나 홍삼을 먹었을 경우에 그게 우리 한민족한테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것을 제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뒤졌더니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2016년도에 그 8번째 자료가 있을 텐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미국의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 가지고 10개의 신문사가 유력 신문사가 올해 책으로 뽑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더 셀아웃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배반이라는 이 소설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폴 비티라는 교수가 쓴 소설인데 이 소설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이유가 이 작가 얘기가 자기는 교수였었는데 흑인 학생들이 둘이 토론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유심하게. 근데 그 내용이 이렇답니다. 진정한 자유란 노예가 될 자유까지를 포함한다.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학생이 덧붙여서 노예 시절이 더 나았다. 일자리라도 있었다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교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노예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작가의 이 글을 보고
아, 이런 사람들을 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노예가 될 자유까지를 노예가 될 자유까지를 자유라고 보고 또 노예 시절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얼간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얼간이로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간이다. 그런데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간이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나. 저는 이제 그 교수가 그 노예가 될 자유까지 그게 노예다. 그리고 노예 시절이 더 좋았다. 라고는 이 얼간이들을 보듯이, 교수가 이 얼간이들을 보듯이 일본이 우리를 얼간이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자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그 아베 신조가 그 수상이, 지난번 수상이 2013년도에 그 우리나라 신동아와 같은 그 일본의 주간 문춘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게재한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저 어리석은 국가일 뿐 경제 제재 조치를 검토하였다. 일본이 끊으면 삼성은 망할 것이다. 라고 썼답니다. 과거에도 일본이 우리를 얼간이로 보았지만 현재도 일본이 우리를 얼간이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과거에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봤느냐. 1945년 그 패망을 해가지고 퇴각할 적에 마지막 일본 그 총독이 아베 노부유키인데 이 친구가 떠날 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장담하건대 우리 일본은 조선에 총과 대포보다 자료 사진을 좀 볼게요. 네.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 놓았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네. 한국인은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과거에도 우리를 얼간이로 보고 있고 현재도 일본 수상까지 우리를 얼간이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 왜 일본 아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얼간이로 볼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한번 그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혹간 우리 중에도 우리를 얼간이로 보는 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희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본인 작태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일본을 따라서는 앵무새처럼 따라서 짓거리는 그 국내 몰지각한 그 지식인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랄지 그렇죠. 뭐 친일 미화랄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거죠. 현재도 일본 아이들이 우리를 얼간이로 보고 있구나. 예를 들자면 그 이영훈 씨 같은 경우 그 아주 조악한 책인 그 반일 민족주의라는 그런 일본의 혐한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재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일제 식민지 수탈을 식민지 근대화로 미화를 시키고 있다든지 그렇죠. 예. 독도에 대해서 일본 아이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한 주장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든지 이런 우리의 얼간이 같은 모습을 일본 아이들이 봤을 적에 막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일본 아이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아무 짓이나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봐드릴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나. 그 결과로 아베가 무역도발이라는 칼을 뽑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의 임진왜란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그렇죠. 상황들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임진왜란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면가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정면가도라는 좀, 게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이 명나라를 칠 테니까 너희들은 길을 비켜라, 그렇죠. 길을 터줘라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웃기는 게 명나라를 치려면 바로 바다 건너서 자기네들이 명나라로 그렇죠. 가가지고 바다로 가서 치면 되는 거지. 왜 예. 우리나라한테 뭐 길을 비켜라 마라 하는 거냐?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죠 그때 예. 당시에도. 즉 그것이 이제 얼마나 또 이런 현상이 얼마나 또 심각하냐면요. 그 우리는 일부 이렇게 몰지각한 그 식자들에 의해서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외생 문화의 종속이 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정관장, 이것을 예를 들자면은 이 정관장 때문에 우리가 외생 문화의 종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산품 홍삼의 대표 이름조차도 스스로 못 짓는 얼간이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일본 식민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홍삼을 통해서 일본을 받아들이는 흠모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만약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게 되면은 어디까지 걱정이 되냐면요. 일본 아이들이 홍삼뿐만이 아니라 독도까지도 지금 현재처럼 자기네 것이라고 가져가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베가 무역 도발하는 거 본다면 거기까지 충분히 발전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우리 홍삼 독립운동 본부에서는 홍삼에서만큼이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단도리질을 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외생문화, 식민문화를 홍삼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좀 막아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홍삼 독립운동본부를 세우게 됐는데요. 이 운동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감시하고 수탈하고 말살하는 데 쓰였던 도구의 치욕스러운 딱지 이름을 어떻게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특산품 고려홍삼의 대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는 민족의 자존감을 복구하고 자존심을 찾기 위한 일이라고요. 일제는 갔어도 일제 홍삼 망령은 남아있다는, 즉 식민시대는 끝났어도 식민 홍삼 시대는 지속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일제 망령 정관장에 핥혀서 깊은 상처가 난 자존감을 하루속히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삼 종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K-팝이라든지 K-드라마, K-뷰티, K-컬처, K-의료, K-방역 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는데 전범국 일제가 버리고 간 망령 그 쓰레기 정관장을 애지중지하고 보물상표로 받들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민족적 자존심의 상처를 하루빨리 이렇게 치유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민족 반국가 행위와 그 잔재를 대상으로 친일청산 작업을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삼은 거기에 지금 대단히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나치에 간접적으로 보이겠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땅에서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잠시 틀어준 그 곡뿐만이 아니라 작곡가의 모든 곡까지 틀어질 수가 없는 그런 금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민족의 감시, 수탈, 강탈, 말살하는데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역을 한 정관장을 대한민국 땅에서 당연히 추방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관장의 리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유대 민족보다도 못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가 우리에게 박수치고 러브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뚝 선 우리 위상이, 우뚝 솟은 우리 국격이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우리의 모습, 격상된 우리의 모습, 진정한 우리의 모습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홍삼 독립운동으로 치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홍삼에서 정관장이라는 이 일제 잔재를 지워야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홍삼 독립운동의 본질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벌써 2년 전에 임진왜란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제2 임진왜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저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1592년에 2차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2019년도 한 500년이 지난 2019년도에 제2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1592년에는 이제 정면가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면가도를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길을 비켜달라 뭐 이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요? 1592년도에는 길을 비켜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잘못 오기입니다. 네네. 지금 임진왜란은 아베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을 잘 들어라. 안 들으면 불화수소 못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차 임진왜란 때는 무력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역으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조총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화수소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지금은 아베입니다. 네. 2019년도는 아베였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순신 장군이 막았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막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막았다기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거북선이 큰 역할을 했죠. 네.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로 기술개발 국산화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소재, 부품, 장비 뭐 요걸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생즉사 사즉생, 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군사들을 동의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다시는 지지 않겠다,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의병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 2019년도에 그때 이제 불매운동 한참 이제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국민들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그렇죠. 그런 뭐 배지도 달고 뭐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을 했던. 저도 그런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조금만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원래 늦어가지고요.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장준하 선생이랑 같이 맨 오른쪽에 이제 장준하 선생 조그마한 사진, 맨 왼편 상단에 맨 오른쪽이 장준하 선생인데 그분이랑 같이 그 활동을 했던 그 윤경빈 의사께서 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만약에 친일 문제를 덮어둔다면은 또다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적에 누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리고 목숨을 바치겠느냐. 자,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라도 나서지 않으면은 그 정관장 나오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뭐 무관심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다시 제2의 임진왜란, 제2의 일제 감정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드골이 저 프랑스가 나치 치하에서 한 4년 정도 1940년부터 1944년까지 나치 치하에 있었죠. 그때 나치 치하를 경험한 프랑스 국민들을 드골이 나치 청산을 합니다. 나치 청산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재판에 세우고 사형시키고 무기징역시키고 많이 처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골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로써 우리 프랑스는 또 다시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또다시 부역하는 자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부역자들에 대한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그 자들이 적폐의 온상이 돼버린 거죠. 언론에서는 예를 들면 조선동화가 있고요. 적폐의 대표적인 상징인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 사실 우리나라 그 예전에 그 몸부림 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를 들자면 고종이 너무나 유약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고종께서 그 이상설 이유종한테 비밀 특사단을 보내면서 112년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그것이 밝혀졌는데요. 내가 살해당해도 너희들은 특명을 다하라. 대한제국의 독립주권을 찾아라. 그러니까 네. 고종께서도 유약한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정관장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본 아이들이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본의 이름인데, 거기다가 그 목적이 한민족 말살입니다. 자, 이 정관장이라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독도에 대해서 다케시마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얘기를 한과 동시에 독도는 일본 것이 됩니다. 독도를 독도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홍삼을 고려 홍삼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 것이 됩니다. 그렇죠. 홍삼을 정관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민족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이름을 왜 홍삼에다 붙여야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광복으로 땅은 찾았는데 아직 얼은 완벽하게 못 찾은 것 같습니다. 홍삼을 보더라도 얼은 이름인데 얼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뺏겨 있습니다. 지금 이 얼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정관장 브랜드가 사실은 이제 요 브랜드 이름을 바꿔라, 정관장 브랜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이제 어떤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조선 총독부 정부가 만든 이 브랜드를 왜 아직까지도 쓰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바꿔라 이제. 예.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정관장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뭐 어떤 나쁜 짓을 했길래 그러느냐,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까지 특히 정관장을 선물하거나 드셨던 분들께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관장을 따지고 보면 볼수록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선 정관장은 우리한테 직간접적으로 식민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식민 세뇌를 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홍삼을 통해서 일제 식민 시대의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무의식 중에 식민의식에 세뇌되고 최면에 걸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그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습관. 그 행동이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관장을 사용하려는 그런 행동은 그 정관장이 무의식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물들게 되고 따르게 되고 세뇌되고 최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관장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베이를 해보면은 대한민국 대표 홍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100% 가까이 정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일본산인데 국산처럼 사칭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려홍삼의 적자라고 사칭을 하고 있습니다. 1500년 전통을 이어받고 112년 나이가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1940년도에 정관장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으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80년이나 지났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선대들이 있었던 그런 고려홍삼의 우리의 그 영혼의 먹거리인 그런 혼이 어떻게 해서 일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일본 이름인 정관장에 깃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관장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일본 것이고 일본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건 결국 일본 아이를 위한다는 것은 한민족을 말살시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관장에 속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저는 우리 국민을 정관장이 우리 국민을 지금 현재 얼간이로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925년도에 조선사 편수위가 설립이 됐는데요. 조선사 편수위가 1925년도에 조선사를 편찬했습니다. 네. 근데 그 조선사 편수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사업 개요에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요게 이제 조선사 편수의 사업 목적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한민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그들의 역사, 거기에 그들의 홍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딱 들어맞습니다. 그 대입시키면 딱 들어맞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우리 한민족을 그렇게 속이고 기망을 하고 정신적인 감옥에 가두고 식민시대로 귀환을 시키고 이런 정관장, 요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귀를 자른 가위를 잘 든다는 이유로 쓰는 것하고 민족 말살의 도구 이름 정관장을 돈이 된다는 이유로 쓰는 것하고를 저는 같은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삼공사에서 정관장을 갖다 쓰는 것은 일본 경찰이 유관순 열사를 고문할 적에 귀를 잘랐던 그 가위를 갖다 쓰는 거고 똑같은 짓거리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당장 그만둬야만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요, 정관장과 저는 이완용을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일본에다가 팔았지만 정관장은 홍삼을 일본에다가 바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관장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관장을 애지중지하는 모습이 일본 아이들이 우리를 얼간이로 보게끔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표현을 한다면은 한국인들은 아직도 식민시대의 향수에서 못 벗어나고 자기들이라는 것은 일본 아이들입니다. 일본 아이들을 아직도 흠모하고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정관장이라는 이 상표가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끔 지금도 박정희 시절의 향수를 맞습니다.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면 옛날에 또 이런 분들도 있었다 그래요. 아유 그래도 일제 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 후에. 왜냐하면 일제 때는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해방 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이러다간 다 죽어 하면서 일제 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 박정희 시절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자가 저렇게 난동을 부려도 저 지지율이 그렇게 또 올라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아베가 지난번에 그런 무모한 도발을 무엇을 믿고 했겠습니까? 조중동, 자한당, 뉴라이트 그리고 정관장의 현상을 보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토 히로부미야게
이등방문에게 믿음을 준 이완용,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경복궁 문을 열어준 이두왕, 그 다음에 일본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정관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필적 고의로 매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글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거기 이제 자료 화면에 보면은 그 글이 나오는데요. 한국은 일본이 지어준 이름을 쓰고 있다. 그런 걸 보면 한국은 일본 도움 없이는 이름도 못 짓는 나라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이런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로 한국은 일본이 함부로 해도 되는 나라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무역도발, 군사도발, 외교결례 등등 해도 된다로 귀결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는 이 방송 자체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관장에서 KGC 인삼공사나 뭐 이런 데에서 우리가 4번이나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락은 없어요. 예. 4번이 오늘 5번째 방송인데 지금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송하지 말라, 뭐 내려달라, 아니면 뭐 이거 영업방해다, 그런저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지금 보고는 있겠죠. 분명히 홍보팀이나 이런 데서는 바로바로 검색을 합니다. 정관장 뭐 이런 것도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방송을 한 것을 알고 있을 거고요. 이 방송도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 방송을 뭐 지금 보고 있든가 아니면 나중에 또 보든가 분명히 할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정관장 측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행위는 정당한 행위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행위다라고 법적인 그 장치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말씀 나누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과연 맞는 일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네. 한국인은 일본 없이는 이름도 못 짓는다. 이게 식민 의식입니다. 이것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정관장이. 홍삼 종주국 대한민국 고려홍삼의 대표 이름이 일본 것이다. 뿌리가, 유래가 일본에 있다. 이게 식민의식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요, 장담하건대 총과 대포보다도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한국인은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갖다 증명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료 화면에 보면은요, 뭐 그런 글이 또 나오는데요. 아직도 일제 부역딱지 이름 정관장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삼공사의 작태는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은 지금도 일제 식민 통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버리고 간 일제 부역딱지 이름을 주워서 귀하게 쓰고 있는 모습에 자기들을 흠모하는 한국인으로 착각하고 다시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인이라는 착각까지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제 부역딱지 이름 정관장을 사용하는 한국인삼공사는 국민에게 친일을 부추기는 미필적 고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운동본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뭐 정말 좋은 말씀들 이제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관장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죄를 묻는 거예요. 정관장 이제 일제가 만든, 더군다나 일제가 만든 의도도 좋은 의도가 아니고 독립운동을 말살하기 위해서 홍삼을 전매를 했고, 그리고 전매한 홍삼에다가 붙인 딱지가 바로 정관장이라는 그 딱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그 일제의 잔재를 지금 쓰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좀 했고요. 지금 오늘까지 이제 5번째 방송인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네. 자,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가 사슬에 익숙해지면 자기 발목의 사슬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내 사슬에 묶여 있지 않은 자유인을 비웃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정관장을 그 관심 있게 보면서 제가 가슴에 와닿는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관장이라는 이 포장을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장이 아닌 다른 상표를 들고 다니는, 다른 상표의 홍삼을 들고 다니는 분들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장을 들고 다녀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장을 먹어야 조금 있어 예. 보이고 고급스러운 예. 것을 먹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이 노예하고 사슬하고 관계하고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홍삼 제품은 저 정관장에서 워낙 그 시장 정관장 자체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그렇지 만들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농협에서도 만들고 있고 한 그다음 1000여 개가 있습니다. 예, 한 1000개 정도 네. 홍삼 제품 판매하는 데가. 그러니까 굳이 정관장 먹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예. 네. 그리고 정관장이라는 그 홍삼 제품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퀄리티가 우리 썩 높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방송을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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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장 그렇습니다. 관련된 예. 예, 방송을 하긴 했는데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단연 압도적인 1위가 아니에요. 1위가 아니고 그냥 그 몇 대 무난하죠. 순위가 그냥 무난한 순위, 그냥 몇 번째 예. 뭐 이런 품질 검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순위가 좀 나왔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좋은 제품을 뭐 드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꼭 그 유명한 그 브랜드 값을 엄청난 돈을 주고 그렇게 비싼 걸 꼭 사 먹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 이제 문성규 대표님은 지금 얼박힌 홍삼, 예. 그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예. 우리 저희가 이 문성규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홍삼을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혹시 오해가 있을지도 몰라서 저희가 만약에 그걸 광고를 하려면 여기에다 제품을 수북히 쌓아놓고 방송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정관장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그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저 앵커님께서 네. 너무나 지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연구를 하면서요, 참 놀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네. 부역이라는 얘기를 붙여서 부역 평행이론, 부역 도플갱어. 근데 지난번에 이제 평행이론에 대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도플갱어에 대해서 이제 평행이론은 같은 역할인데 이제 시대가 다랐을 경우에 쓴다고 그래요. 근데 도플갱어는 같은 시대 같은 역할을 하는, 지금 부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플갱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누구냐? 언론, 정계, 학계, 업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론을 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KBS에서 방영이 된 그 내용인데요.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 기자께서 청구권, 제1청구권이 꼭 있어야만 되겠느냐, 이게 해결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일본 국회에서는 역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개를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용훈 씨 같은 경우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업계에서는 한국인상공사의 정관장이 고룡삼의 적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부역의 도플갱어 현상 아니겠는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일제 잔재도 이제 청산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 깊게 들어와 예. 있는 그 예. 일제 잔재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정관장이라는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끝으로 그 영상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좀 보여주시죠. 혹시 홍삼을 먹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정관장인가요? 그렇다면 정관장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조선총독부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장제품, 그 유래를 아시나요? 1922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한인 홍삼 장수들의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미주의 한인 홍삼 장수 등 한인들이 독립위험금을 모으고 독립공채를 사서 임시정부에 보내는 독립자금이 급증하게 됩니다. 1940년 급기야 조선총독부는 홍삼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홍삼에 감시딱지 정관장을 붙이게 됩니다. 정관장을 홍삼에 붙이기 시작한 1940년 이후로는 한인 홍삼 장수들이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 1940년 이후로는 독립운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관장은 홍삼에부터 독립운동을 방해한 1급 반민족 반국가 친일부역 식민잔재입니다. 고로 정관장은 우리 민족 말살을 기원하는 저주의 부적입니다. 여러분은 정관장 부적을 받으시겠습니까?